1878년 도산 안창호 쌤이 태어나셨어요. 독립운동가시고 또 저 입장에서는 좀 많이 친근감이 느껴지는 부분이 대단한 독서가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게 많은 그 계몽운동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고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남기신 명언들이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이분이 돌아가신 지가 지금 81주기가 되어서 추모식을 하는 이 시점에서 한번 나누어 보는 것도 멋진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제 이런 독립투사인 아주 그 위대한 영혼들의 어떤 얘기들을 더욱더 이제 세상으로 끄집어내서 이런 분들의 삶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조명해보고 그리고 또 이제 배우고 익히고 또 전하고 하는 역할도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요즘은 좀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남긴 것 중에서 이제 아무래도 민족적인 게 가장 와닿는 거잖아요. 자기의 몸과 집을 자신이 다스리지 않으면 대신 다스려 줄 사람이 없듯이 자기의 국가와 자기의 민족을 자신이 구하지 않으면 구해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책임감이요 주인관념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외교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너무 외세 의존이 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데 그건 역시도 만만치 않은 어떤 그런 그 외세의 혹은 뭐 이 안에서도 우리나라 안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잖아요.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결국은 바로 책임감이고 주인관념이라는 것. 외세에 휘둘려서 옛날처럼 또 우리가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다고 또 너무 꿈꾸듯이 있잖아요. 실사구시하지 못하는 것 그것도 굉장히 위험하다는 사실. 그래서 이럴 때 도산 안창호 쌤이 우리에게 남겨준 교훈이 더욱더 뼈저리게 다가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애기애타. 자기를 사랑하고 아낄 줄 아는 사람이 나라를 사랑하고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다. 이 말도 저는 정말 동의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기를 너무 넘치게 사랑해서 자기 애에 쩔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사실은 좀 문제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든지 과유불급이잖아요. 그래서 흘러 넘치지 않게 또 자기 혐오에 시달려서 자기를 미워하는, 정오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게끔 이렇게 조절하는 것, 중용으로 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좋은 건데 우리가 그런 그 이상적인 중용으로 자기 자신을 다스리기 위한 어떤 그런 일들을 위해서 독서를 하고 예술을 찾아서 아름다움을 우리가 이제 끌어들이고 하는 거잖아요. 내 몸 안으로. 그렇게 하면서 내가 다시 정화가 되고 그것을 남들과 나누고 이러는 과정들. 그래서 안창호 쌤이 우리에게 남겨주고 싶은 것 중에 하나도 이런 게 있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에 대해 보는 그런 날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은 이것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지금 이제 김경수 2심을 앞두고 여론전이 다시 또 시작됐는데요. 이런 여론전에 완전히 그 지금 현재의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입장에서 엄청나게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판사가 되어야 할까요? 세월이 흘렀을 때 그죠? 사필 규정이 돼야 되는 그런 판사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압박에 굴복을 해서 판결을 내리게 되면 나중에는 정말 한심한 그 이름 석자가 자기 그 자식과 자기 주변과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한 시대는 자기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겠죠. 판사라는 직업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너무나 그 편협한 어떤 그런 그 사고잖아요. 굉장히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판사를 선택한 그런 불쌍한 사람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진실한 어떤 그런 그 사람들이 상식에 그 입각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그래 그거는 맞아 할 수 있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사람이기를
바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은, 민주당에서는, 만약에 이제 이번에 2심에서 또 유죄가 나오면은 이것은 적폐 판사다. 이렇게 이제 몰고 나가려고, 이제 여론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자한당에서도 미리 이제 압박을 하는 거죠. 만약에 무죄가 나오면은, 좌파 모임 출신이라서 그러니까 무죄 판결을 때린 거니까 또 적폐다. 이런 식으로 낙인을 찍겠다고 벼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쪽에서 다 벼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판사가 진실을 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 아주 딸랑딸랑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기보다는 아주 좋은 있는 그대로의 법과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 그런 판결을 내리는 것이 가장 우리 그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건강한 국민들의 정서를 위해서라도 그런 판결을 내려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판사가 좋은 판결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분도 도산 안창호 쌤의 정신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또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재명 도지사님이 지금 이제 9차 공판을 앞두고 있어요. 이제 형수 박인복 씨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이 형수라는 사람도 조울증 약을 형님하고 나눠 먹은 어떤 흔적들이 보이는 아주 정서적으로 불안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 국정원을 동원해서 녹음을 떴잖아요.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하는 내용을 녹음을 떴죠. 자기 남편하고 같이 막 히히득거리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적으로 아주 딱 삼고 타겟으로 삼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남편이랑 박인복 씨는 정서가 서로가 코드가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고는 이제 그때 그 당시에 자유한국당 국정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때 그런 자료였거든요. 그게 국정원하고 반대편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는 반대편 진영에서 공격을 받아서 그렇게 녹음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사실은 신뢰를 전혀 할 수가 없죠. 어떤 것을 이제 이 정인이라고 자기 간판을 내걸고 얘기하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너무 거짓을 많이 얘기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때까지 지나온 시간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러니까 자기가 했던 말을 또 어떤 식으로 그걸 갖다가 또 재구성을 해서 이제 거기 나가서 떠들어댈지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너무 긴 세월 동안에 완전 그 가족끼리의 진흙탕 싸움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얘기한 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무슨 가정사인데 로마 시대 때 그 로마 군중들을 막 흥분시키기 위해서 이제 로마의 왕권이 강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군중들을 불러놓고 자기들이 무슨 그 쇼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검투사하고 글래디에이터 보면 잘 나오죠. 그 다음에 막 맹수들하고 막 인간하고 맹수가 막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래가지고 둘 중에 누가 죽느냐 막 이런 어마어마한 놀이에 사람들이 또 막 흥분을 하고 또 빵을 던지고 있잖아요. 막. 정말 그런 것처럼 잔인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비공개로 해달라. 이것은 가족 간에 어떤 일어나는 그 진흙탕 싸움인데 이것은 너무나 불합리하다는 거죠. 이렇게까지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검찰이 그때 그렇게 잔인하게 국정원을 동원해가지고 녹음을 떠가지고 사람을 괴롭힐 정도로 엄청나게 공격을 받았었어요. 그랬는데 그때 그 검찰은 손을 들었어요. 모든 것은 이재명 도지사가 그때 그 성남시장이었죠. 잘못이 없다 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때 그 검찰은. 근데 지금 이 검찰이 하는 이 짓거리는 무슨 행패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그 검찰이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추적을 하고
그 발자취를 찾아가지고 완전히 있잖아요. 막 먼지 트리식을 얼마나 심각하게 했는가 몰라요. 맨날 사람들이 거기 막 들이닥쳐갖고 서류를 가져가고, 예,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는 아예 이제 부정부패도 끊어내야 되고, 또 이런 식으로 어떤 정부에 탄압받는 것도 이거는 막 너무 시청을 운영하는데 힘이 드니까 그것을 아주 그냥 누구든지 다 보라고 시청에다가 CCTV를 달았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시청에는 어떤 사람도 들어올 수가 있었고 누구든지 다 CCTV에 찍혔기 때문에 시장실에 몰래 들어와 가지고 내가 옛날에 당신 아버지하고 친했던 사람인데 아이고 그동안에 성장 많이 했네 재명아 이러면서 이제 자기 어떤 그 일을 부탁하러 온 사람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재명 도지사가 그때 그 당시에 시장이 아주 그 정중하게 거절을 했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뒤에서 아주 그 부정부패를 부정부패가 만연해 있는 어떤 그 공무원 사회였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그 투명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어쩔 수 없이 CCTV를 그때 그 당시에 달았던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진짜 투명한 성남시가 될 수 있었고 96%와 97%의 공약 이행률을 할 수가 있었고 성남시가 정말 탄탄대로 아주 그 부유하고 안정된 시스템을 가지는 그리고 환경이 굉장히 깨끗하고 좋은 그런 도시로 탈바꿈시킬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한번 제대로 실험을 해보고 그 성공의 결과가 있었던 그런 그 이재명 도지사이기 때문에 지금 경기도에서 이렇게 일사천리로 일을 빨리 그러나 아주 그 너무너무 치밀하게 진행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자전거를 잘 타려고 하더라도 몇 번 넘어져 본 경험이 있어야지 잘 타게 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런 것처럼 아주 쉬워 보이는 것도 결코 쉬운 게 아니죠. 어떤 과정을 다 거쳐야지만 그때부터 속력을 내서 잘 달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도정도 행정도 결국은 그런 거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박인복이라는 사람을 이용해서 그때 그 당시에는 국정원을 통해서 자한당과 바른미래당을 통해서 이재명 도지사를 공격을 하더니 지금은 이것은 누가 공격하는 건가요? 바로 전해철 부엉이 팀에서 검찰과 경찰을 동원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런 행패거든요. 다 드러난 일인데 또 이렇게 이제 언론 플레이를 하면서 이런 아주 추잡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에 이제 해경군 김씨 사건, 조작 사건, 그리고 김부선 조작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안 먹히게 되니까 할 수 없는 카드로 이것을 내밀었는데요. 지금 아직 결정은 안 났다고 하거든요. 이제 그 가족 간에 아주 불미스러운 얘기가 오갈 수 있는데 이것은 이제 오픈해서 하지 말고 비공개로 하자 했는데 이 비공개에 대한 결정은 이제 지금 당장 난 건 아니고요. 이제 결정이 나게 될 거라는 거죠. 이재명 도지사가 하는 어떤 판단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항상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반드시 이제 그렇게 되어야지만 원활한 어떤 판결이 되지 않을까, 판결이 아니죠. 진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너무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치하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은 이런 식으로 재탕, 삼탕 우려 먹으면서 사람을 끝없이 괴롭히는 것, 이것은 정말 너무나 잔인하고 우리 한 국가의 어떤 후진성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특히 부엉이 팀은 정말로 용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국민들, 주권자들, 도민들은 진짜 완전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낱낱이 다 파헤쳐가지고 반드시 우리 이 정치판에서는 발을 붙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만 지금의 이 부패 상황이 조금이라도 나아질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매사에 사필 규정, 매사에 투명성을 강조하는 우리나라에서
전무후무했던 이런 사람에게 가해지는 이 끔찍하고 완전히 테러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용서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이것도 바로 잡혀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경기도에서 또 하나 한 게 뭐냐면은 불필요한 민원 서류에 대한 다이어트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것은 저는 아주 디테일한 부분이잖아요. 바로 뭐 어마어마한 일이 아니라 이제 물질적으로 그리고 시간적으로 너무나 낭비가 심하다는 겁니다. 이런 낭비를 줄이고 다른데 훨씬 유용한 돈을 쓸 수도 있고 시간을 쓸 수도 있고 차라리 쉬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 쓸데없는 짓을 계속 반복한다는 것은. 그래서 실사구시에 완전히 최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뭐 이제 대기업하고 맨날 싸운다 뭐 그런 이미지가 있지만은 이재명 도지사는 워낙에 실사구시를 하기 때문에 대기업이든 뭐든 아주 정직하게만 하면 경쟁을 제대로 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은 이재명 도지사는 언제든지 오케이 한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경기도에서 뭔가 일이 결정나는 과정을 보더라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악당과 싸우는 거지. 그 사람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내가 대기업이지만은 악당 노릇보다는 오히려 좀 좋은 어떤 기업으로 거듭나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든다면은 언제든지 이재명 도지사하고는 같이 파트너십으로서 기업을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중소기업도 같이 키울 수 있는, 그리고 세금 정책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이제 아주 속이려고 온갖 더러운 짓을 뒤에서 하지 말고 오히려 당당하게 세금을 내고 그렇게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간다면은 대기업도 완전 환영이죠. 저는 워낙에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그런 실사구시 정신에 대해서도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가 가는 일은 있을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정책 하나하나를 살펴봤을 때도. 그래서 이 서류도 건수가 자그마치 147건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이렇게 서류 다이어트를 하면은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정말 좋지 않을까요? 바이.